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 인도 사람들의 그 DNA가요. 아프리카 다음으로 그 다양한데요. 그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인종을 만들어내는 그 조상 혈통을 갖고 있다고. DNA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인도 북서부에 R1A1이라고 그 DNA 염색체 서열이 있어요. 그것이 북쪽으로 막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 지역의 유전자 분포도가 최소 10만 년 이상 상태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북부 인도인 50% 염색체가 이제 R1A 그리고 R1A1인데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퍼져나갔죠. 이란 페르시아 그 H 유전자도 유럽까지 흘러간 그 서부 L 유전자도 그렇게 북서부로 이제 퍼져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학적으로도 인도 혈통의 그 북진과 서진이 게르만 이동처럼 굉장히 자유로워서 그 뭐 우크라이나의 그 드니에프르라든가 뭐 돈강이라든가 그 다뉴브라든가 이런 거 만들어낸다. 이제 그게 산스크리트어로 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인도 문화가 그쪽으로 이제 올라갔다는 소리죠. 인도의 내부를 보면 말이에요. 그 R1A, R1A 원이 그 굉장히 오래된 그 혈통인데 그게 진짜 브라만의 그 41%를 차지하고 있고 크샤트리아 그 저기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가 있는 걸 알고 있죠. 이 카스트에서 상위 그룹을 원주민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제 L이라고 하는 그 인장도 있는데요. 그쪽이 이제 밑에 그룹을 좀 차지하고 있고 근데 L 그룹도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의 그 카스트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그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인종이 서로 다르다. 야, 참 재밌죠. 이게 최근에 그 연구 결과인데요.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원주민이 상위 계층이었다. 그리고 모헨조다로 이제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5,000년 전에 그 모헨조다로에서 발견된 500개의 인고라고 유물을 탄소 측정을 해봤더니 대다수가 이제 9,500년 전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인더스 문명이 나오기 전에 이미 4,500년을 그곳에서 더 살고 있었다는 거죠. 리그베다도 이제 모헨조다로의 위대함을 막 노래를 하는데 구전 내용이 기억돼서 이제 글로 쓰일 때까지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리그베다는 이제 5,000년 전후로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그베다에 나오는 그 전쟁 이야기라든가 뭐 전쟁이 별로 없는데 뭐 그 민족 간의 이야기가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말 얘기할 것이 없을 것 같아. 그냥 그 헤로도토스 그 페르시아 전쟁은 역사인 것처럼 막 기록하고 리그베다에 나온 얘기는 신화고 믿을만하지 못한 그 시적인 얘기다라고. 그 이제 서양 놈들이 역사를 그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기원전 5세기에 나온 헤로도토스는 리그베다만큼 원전 출처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어요. 근데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믿고 리그베다의 역사를 안 믿겠다고? 미친 짓이지 이거는. 그리고 인도 북서부 라스탄이라고 있는데요. 그쪽 출신들이 그 로만이라 그래요. 영국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 오지 않았냐 그래서 이집시 그랬는데 원래 말은 로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라자스탄 지역의 사람들의 기질이 말이에요. 방랑자적이고요. 예술을 좋아하고 탈사회적이야. 반사회적인 게 아니라 탈사회적이야. 이 문화를 유럽으로 가지고 가서 유럽에 가면 로마니가 있어요. 우리 한국 여행객들 이 로마니들한테 그 절도 많이 당하거든. 얘네가 많이 훔쳐. 탈사회적이야 이 사람들이죠. 그 문화를 라자스탄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1,000년이 지난 저 유럽으로 건너간 지가 1,000년이 넘었거든. 근데 인도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인도 문화가 그렇게 강하다는 거겠죠. 근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찰리 채플린도 있고요. 생긴 게 딱 인도처럼 생겼잖아. 엘비스 프레슬리 얼굴 잘 보세요. 율 브린너, 뭐 리타 헤이워드, 파블로 피카소, 에릭 캉토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리 보거나 저리 보거나 고고학적으로 보거나 언어학적으로 보거나 뭐 DNA로 보거나 인도의 인더스 문명은
수천 년 인도에서 살아온 원주민의 독자적인 문명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역사를 왜곡한 새끼들이 누구냐? 영국이에요. 인도를 통치하던 동인도 회사가 법인 통치하에 인도를 1858년 영국 정부한테 넘겨버리죠. 어떻게 개인 회사가 한 나라를 통치합니까? 이것도 참 인류 역사에서 참 희한한 일인데요. 아무튼 간에 회사를 그냥 함께 넘겨받은 그 영국 정부가 말이야, 동인도 회사가 돈 버는데 바빠갖고 계획만 세우고 많이 하지는 못했던 인도 역사 뽀개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옥스퍼드 대학은 산스크리트 학과를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영국 런던 왕립 아시아 학회라고 있어요. 이 제국주의 학회입니다. 인도 통치를 위해서 본격적인 플랜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옥스퍼드 대학에 1868년 옥스퍼드 대학에 막스 밀러라고 있었어요. 이 새끼가 영국 총리한테 무슨 편지를 보냈냐면, 인도는 한 번 정복당했지만 더 정복하려면 교육으로 정복해야 되고, 인도의 오랜 종교가 사라졌으니까 기독교가 거기 끼어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인도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왜곡을 했느냐? 1866년 4월 10일 이 아시아 학회가 인도인들이 영국 침략과 통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아리안이 인도에 침공했다라고 하는 개뻥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스피에 살던 그 아리안이라고 하는 백인 족속이 북부 이론을 인도를 쳐들어와서 그 인도의 원주민들을 그 노예로 삼아서 지배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희들을 지배를 해도 괜찮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도는 언제나 외부 세력의 지배를 받았는데 아리안의 기독세계에 의해서 노예로 살게 됐다. 카스트의 상위 계층은 아리안 백인이고 하층민은 인도 원주민이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죠? 그래서 코카서스 아리안이 말이야, 인도들한테 언어를 산스크리트어를 가르쳐주고 리그 페달을 쓰고 인더스 문명을 건설을 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일단 카스피에 살았다는 아리안이라는 게 그 증거도 없고요. 쳐들어왔다는 증거도 없고 지배했다는 증거도 없고, 아리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산스크리트어로 하리자나라고 하는 것에서 온 건데 그 신이거든, 신. 그러니까 인도를 침공한 백인은 신이다. 아이고 죽겠네. 그 원래가 말이에요, 고대사를 왜곡하는 게요 제일 쉬워요. 증거가 없거든. 말만 잘 만들면 되거든.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이 한국의 고대사를 왜 그렇게 왜곡하는지 아십니까? 쉬워서 그래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몇 가지 고고학적인 뭐 대충 갖다 내면 왜곡이 되거든. 리그베드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에 등장하는 민족 국가가 10개가 나오는데 그 10개가 다 아리안이라는 거야. 그 중에는 영국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식민 시절에 인도에 엄청난 공립학교를 세우고 막 이런 역사를 가르칩니다. 예? 그 한국에서도 그 일본 아이들이 그 한국의 공립학교를 많이 만들어서 일본이 주도하는 한국 역사를 가르쳤잖아. 그게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는 거야? 이거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솔직히? 그 영국의 대영제국 아시아학회는요 1900년에 서울 정동에 들어와서 영국 대사관 안으로 싹 들어가서 이 한국 조선도 식민화 하려고 그랬어, 역사를. 그게 지금까지 옵니다. 2022년 오늘까지 계속 존재하면서 개중에 한국 매판 역사가들도 2명이나 학회장을 시켜줬어. 그 고려대학교에 서씨라고 있어.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자기가 무슨 매국노 짓을 하는지는 모르는가 봐.
그 리그 배달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말이야. 뭐라 그랬냐면, 그 옥스퍼드 대학의 막스 뮬러가 번역자거든. 이 리그 베다야말로 종교의 뿌리이고 뿌리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3000년 동안 인도 문명의 모든 것을 다 뿌리를 뽑아버리는 유일한 방법이 리그 베다를 영어로 번역해서 영국식으로 해석하는 길이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한국 그 옛날 고대 자료를 영어로 번역했다고 하는 개새끼들이 죄다 개새끼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없냐고. 문제는 인도 사람들의 반응인데, 남이 만들어준 역사를 자기의 역사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어? 대학 강단을 장악하고, 힌두교와 인도의 전통 문화를 비난하고, 브라만이나 크샤트리아 그 상위 계층은, 카스트의 상위 계층은 아리안, 백인 피가 섞였다고 되게 좋아하고, 남쪽의 드라비아족들을 차별하고, 자기는 백인이고 영국 사람이라는 거야. 이 병신 같은 것들이 인도의 그 지식인 계층, 부르주아 계층이. 그래서 인도의 각 계층과 종족을 분열시켜갖고 피부색으로 위아래를 나누고 자기의 문화를 거부하고 경멸하고 자기 스스로를 경멸하는 이 정신병에 걸려있는 게 바로 인도 사람들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 3명을 한번 뽑아볼까요? 인도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모한 로이가 있어요. 힌두교를 내세워서 이슬람교와 충돌시킨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영국 총독부하고 손을 잡고 여러 종교 세력에 힌두교를 내세워서 서로 충돌시키는 건데, 이 영국 총독부의 그 전략이 뭐냐면 divide for control이잖아. 응? 통치하려면 서로 부딪히게 만드는 거잖아. 이 변증법이잖아요. 응? 그래서 이 실상 이 영국의 아시아화폐라고 하는 것은 모한 로이가 했던 작업을 연장한 것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인도를 영국의 식민지화 시키는데 철두철미하게 부역한 새끼가 바로 이 모한 로이라고 하는 놈이란 말이야. 그래서 힌두 교도들은 항상 영국의 그 부역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벵갈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랬거든. 그래서 한국의 선비들이랑 좀 달라요. 이쪽 사람들이. 무조건 영국의 대영 제국에 충성을 했다고요. 그래서 모한 로이는 근대화랍시고 이제 힌두 전통을 다 없애버렸고,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뭐 미신을 없앤다든가 뭐 과부를 살해한다든가 이런 걸 없앤 게 있어. 근데 그 몇 가지 좋은 일을 하자고 나머지 좋은 전통을 다 없애버렸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힌두교의 기치를 거른 주제에 기독교에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저기 총독부가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 기독교 설교까지 했던 사람이야, 이 새끼가. 이게 바로 인도에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힌두 부르주아 마하트마 간디, 이건 더 미친놈이잖아. 대영 제국이 만든 역사 논리를 그대로 따라갖고 자기가 아리안이라고 자랑해. 자기는 백인이야. 나는 백인인데 막 이래. 1893년부터 1914년까지 젊었을 때 영국 군의로 활동했잖아. 그래갖고 아프리카에 나가고 줄루족들을 다 죽여버렸잖아. 어? 독가스까지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영국인들한테 무릎 꿇고 사정하기를 인도인들을 저기 남아공에서 저기 제2등 국민으로 좀 취급해달라고. 이런 개새끼였어요. 예? 그 사대주의가 끊임이 없었어. 2차 세계대전 때는 영국을 위해서 인도군을 모아줬고 카스트를 옹호했고 뇌물 좋아했고 워낙 입이 짧아갖고 채식주의자야. 그 채식주의자 했던 짓거리를 갖다가 무슨 영국의 대항해서 뭘 했다고. 얘가 물레질을 한 이유는 경제개혁을 멀리하고 농촌 지주제를 옹호한 거예요. 기존에 있던 그 봉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거야. 왕족하고 부르주아가 이끌어가고 있던 그 인도의 현상 유지 경제를 그대로 가져가려고 했단 말이야. 또 자존심도 세가지고 말이야. 심성이 나약하니까 비폭력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 비폭력 운동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그 인도의 공산당원들이 뭐라고 그 당시에 그 간디를 비판했냐면 공산당이 만들어지니까 비폭력 운동을 영국 총독부랑 같이 짭짭해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거야. 아, 그 공산주의자들의 말이 옳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옳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비폭력 운동이라고 하는 총독부의 작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비폭력 운동이라고 하는 게 총독부의 그 비호가 없었으면 할 수도 없었던 일이잖아. 그래서 그 인도에서 그 공산 운동을 했던 그 늙은 노인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도 뭐라 그러냐면 이 비폭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공을 했다고 해도 그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영국의 식민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응? 게다가 또 자기가 또 비폭력 운동 한다 그러는데 비폭력 운동이 뭐야? 자기를 추종하는 폭력배들이 그 미국인 그 도호티라고 하는 사람을 때려 죽였거든 길거리에서. 그 부인을 찾아가서 제발 소문내지 말아주세요. 미국에 소문내지 말아주세요. 이랬던 사람이 간디라고 하는 잡종 인간이에요. 이 잡종 인간한테 마하트마 성인이라고 이름 붙여준 게 또 타고르야. 그 당시 45세밖에 안 됐거든. 45살밖에 안 된 새끼한테 뭘 성인이라고 붙여줘. 타고르는 인간적이었지만 친형파고 친일파였고요. 모한 로이가 영국과 인도의 그 다리 역할을 해서 그 인도 문화를 영국 문화 밑으로 내려보냈듯이 그 사람 이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도 기독교 정신을 힌두 정신이랑 섞어갖고 시를 써냈다고. 시는 참 잘 썼어요. 노벨상을 받아도 돼. 그 정도인데 실은 이 사람은 1913년 노벨상 후보에 오르지도 못했어요. 근데 벵갈에서 갑자기 힌두 테러가 벌어지니까 영국 총독부가 스웨덴 정부한테 이 사람한테 상을 주라 그랬다. 그래갖고 그 한 1년 전인가 그래 기탄잘리라고 하는 그 시집을 영어로 급주 번역해가지고 갖다 줬다고. 노벨상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너무너무 정치적이잖아. 그래서 반제국적이거나 창의적이거나 반미적이거나 반영국적이면 절대 문학상을 주지 않습니다. 레프 톨스토이, 입센, 헨리 제임스, 조셉 콘라드, 제임스 조이스, 막셀 프루스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사람이 그 당시에 엄청난 문학자였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는 상을 안 줬어. 왜? 반영국적이고 반미적이고 반서구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타고르가 상을 받은 이유는 물론 이제 벵갈의 그 힌두 테러를 컨트롤 하려고 이 벵갈 봐라. 벵갈 시인이 노벨상 받았다 그래갖고 그 벵갈의 테러를 이렇게 컨트롤 하려고 하는 그 목적도 있었지만 시 자체가 되게 사대적이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노벨상을 인도계 영국인으로 상을 받았기 때문에 노벨상 카운트할 때 인도로 안 들어가고 영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작품은요 벵갈에서만 읽힙니다. 인도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일본통이었기 때문에요. 일본에 충성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좀 서구에 대항을 해서 싸워주면 우리 인도도 동양이니까 좀 좋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일본이 엉망진창으로 행동하니까 막 비판했을 뿐이야. 그래갖고 한국의 그 당시 동아일보 기자가 한국으로 좀 와달라 그랬더니 안 가고 가면서 미안해서 또 인간적인 면이 또 있어. 미안해서 시를 하나 써줬어. 조선은 아시아의 등불이 될 것이다. 그걸 또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수십 년을 갈고 먹어. 미안해서 써준 시를 갖다가. 저는 서양사 전공이지 한국사 전공이 아니에요. 한국사가 서양에 끼어들 때만 한국을 얘기하는데요. 한국사 강단에 말이에요. 영국이 인도의 역사를 만들어 줬듯이 일본이 만든 한국 역사에 푹 빠져갖고 그걸 객관화시키자고 노력하는 미친 정신병자들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놈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지금의 인도처럼 세계사에 눈곱 하나 구원을 못하는 민족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매국노를 없앱시다. 감사합니다.